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힐링하셨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스코틀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부결됐습니다. 이미 예측 가능한 그런 일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에서도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잘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잘 반등 나와서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다우와 S&P 500이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고 강조해 드리지만, 시장이 악재가 나오고 불확실성이 팽배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정말 좋은 그런 때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때 가는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되겠고, 가는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매번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역발상으로 그런 좋은 생각하시면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의 네 번째 또 주간이죠. 9월 22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가세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8포인트 오른 2053.8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055억, 기관이 2004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2004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금융투자업자가 1787억, 연기금이 940억, 보험업이 667억, 사모펀드가 384억 매수를 보이면서 기관의 2004억 매수에 가세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169억, 비차익 거래가 776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946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증권업이 2.56%, 의료 정밀이 2.24%, 은행업이 2.07%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보험업, 운소장비업 등 딱 4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다소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고가 이후 조정을 했던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기업은행 등 13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포스코와 KB금융, LG디스플레이 딱 4종목만 시가총액 30위권 안에서 조정을 보합을 했고요. 반면 전날 현대차에서 10조 원 이상 배팅을 지분 삼성동 그 부지를 매각 건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한국전력이 약간의 조정을 보였고요. 삼성 SDI, 현대모비스 등 11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업을 744억, 화학업을 199억 매수한 반면 운송장비를 2280억, 제조업을 1419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서비스업을 668억, 금융업을 357억 매수한 반면 전기전자를 334억, 운송장비를 51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20전 오르면서 1044원 6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26달러 내린 1.285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4개 종목 포함해서 53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269개 종목이 조정을, 7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41포인트 오른 581.38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39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50억, 기관은 82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41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죠. 일반 전기, 전자, 비금속, 유통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고요. 반면 섬유 의료와 기타 제조, IT 부품 등 딱 3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서 강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던 인터파크 인터내셔널이 7.4% 급등을 했고요. 유메이드, 인터파크 등 18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토지신탁은 보합을, YG엔터, 내추럴엔도텍, SM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9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제조업을 129억, 제약업을 71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 업종을 56억, 유통업을 54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기타 서비스업을 80억, 유통업을 56억 매수한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를 50억, 방송 서비스를 47억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 종목 포함해서 56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64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말씀드리고 예상한 대로 스코틀랜드의 독립 부결이 돼서 악재가 소멸이 됐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307년 만에 독립 시도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에서 독립 반대가 전체 유권자 55.3%인 200만 1926명으로 찬성에 투표한 유권자는 44.7%로 161만 7,989명으로 독립에 반대되는 유권자가 더 많아서 투표 결과 독립이 부결이 됐습니다. 전체 32개 선거구 중에서 독립 찬성 의견이 50% 넘는 지역은 글래스고, 던디 등 딱 4군데에 불과했습니다. 투표율은 84.6%로 종전 영국의 최고 투표율이었던 지난 1950년 영국 총선 84%보다 0.6%가 더 넘는 영국 자체 내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그런 투표였는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독립 반대가 확실시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국이 하나로 뭉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분리 독립을 주도했던 알렉스 셔먼드 자치정부 수반이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자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이탈하지 않게 된 것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로 영국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소멸이 됐고, 더불어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유럽의 18개 주요 중시국 가운데 15개의 곳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은행 업종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평균 0.3% 이상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악재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30일 평균치의 2배 이상에 이르는 블룸버그 통신 자체 집계 자료에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0.74포인트 상승한 348.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18.63포인트 상승한 6837.92로 독일의 닥스30은 1.13포인트 상승한 9799.26을 프랑스 객사공은 3.4448포인트 조정한 프랑스만 조정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그 글로벌 그 레이팅 회사가 뭐 조금 약간 뭐 프랑스 국가 레벨을 좀 다운시켰다고 그러는데 또 프랑스는 또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죠. 프랑스 객사공만 3.48포인트 조정한 446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는 잔류를 통해서 그 스코틀랜드가 본사를 갖고 있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와 로이즈 뱅킹 그룹이 강한 강세 마감했고요. 반면 독일의 소프트웨어 아주 글로벌 또 1위 기업인 세비 미국 콘커 테크놀로지를 73억 불 인수 발표와 함께 한 3.4%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알리바바가 19일 날 미국 낙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국에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가형 업체인 알리바바의 상장과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로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날 상장일에 97달러 20센트로 첫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장중 최고치는 99달러 70센트, 공모가 68달러 대비 무려 38.1% 오른 가격인 93달러 89센트로 이날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주표 주민투표 최종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가 55.3%로 부결이 확정이 되면서 미국도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반면 지난 8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103.8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플러스 0.4%를 하회하는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8월에 경기 동행 지수는 0.2% 증가 발표했고요. 후행 지수는 0.3% 증가. 7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0.9% 증가해서 1.1% 증가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주택 착공허가와 자본재에 대한 신규 주문 부진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13.75포인트 상승한 17,279.74로 S&P 500은 0.96포인트 조정한 2010.40을, 나스닥은 13.64포인트 조정한 4,579.7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26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91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아멕스 일본 지수, 아멕스 담배 지수, 다우존스 유선통신이 강한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8개, 하락이 12개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맥도날드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23개, 하락이 76개였는데 메사추세츠 보스턴에 위치한 제약업체 베르텍스 파마슈티컬이 6.5% 강세 마감했고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업체 리버티 글로벌이 1.9%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83개, 하락이 304개였는데 아이오와주 세타르 라파드에 위치한 방위산업업체 라크웰 컬린스 인컴퍼니가 2.7% 신고가 이후에 계속 조정을 하고 있지만
계속 강세 행진하고 있고요.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1.9%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료는 21센트 조정한 배럴당 91달러 77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64센트 상승한 배럴당 9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금선물 가격은 75센트 조정한 온스당 1219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나라야나 코스타리카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또 연설이 있고요. 8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가활동지수, 8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8월 슈퍼마켓 판매와 8월 기계류 수주 발표하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의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요. 독일의 9월 분데스방크가 월간 보고서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9월 22일 월요일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코스모화학이 사내이사 선임권으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두 가지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국회를 열어서 지금 산적해 있는 9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서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저평가된 좋은 종목과 그리고 9월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잘 담으셔서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9월 22일 9월의 네 번째 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